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한 언론 매체는 한국이 일본을 지워버렸다는 내용의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현상을 조명한 특집 기사였는데요. 이탈리아 시사 주간지 파노라마는 한때 서양을 덮쳤던 일본 열풍이 뒤로 밀려나고 한국의 파도가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가 일본의 신화를 지워버렸다는 상당히 강한 어조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류를 이끌고 있으며 그 최전선에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뒤이어 BTS가 영어에 기대지 않고 한국어 노래로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전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를 비롯한 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의 영화도 소개했는데요. 한국 드라마 인기의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가 경쟁적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는 한국의 패션 브랜드, 국제적인 음식으로 자리매김한 김치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이 매체는 한때 한국이 서양을 모방했다면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은 단순히 강남 스타일 리듬으로만 유명해진 나라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들었을 때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사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 언론에서조차 비슷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한국 문화의 글로벌 위상과 성공 비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왜 강한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 K-팝이 아시아를 제패한다 라는 책을 냈던 니시모리 작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작품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아이돌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팬들이 직접 나서서 지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니시모리는 한국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관계에서도 긴장감이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오름과 재미를 양립한 작품이 탄생한다고 분석했는데요. 비판을 허용하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작품은 감독의 것이라며 비판과 해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경직된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와카바야시 교수는 한국 저변에 깔린 실력 위주 채용으로 인재가 끊임없이 문화산업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개성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실력자가 모이면 산업의 성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저력으로 실제 한류 콘텐츠는 감염병 사태에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영화 수출 편수는 975편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방송 영상 콘텐츠 역시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덕분에 글로벌 시청자와 접점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음악산업의 경우 3D 입체 음향을 활용해 열었던 온라인 콘서트가 시대적 관심사가 됐는데요. 지난해 가장 많은 한류 음악이 수출된 곳은 특이하게도 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한 일본이었습니다. 한류 열풍을 실감하듯 주요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은 한류 매력을 늪처럼 빠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패션, 미용,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일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고 다각도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BTS가 미국의 할리우드 문화조차 제대로 대접받기 힘든 인도의 두터운 벽을 무너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현상에 가까운 놀라운 충격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류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치 상황과 별개로 일본인들의 한류 사랑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 이러한 한류 열풍은 대한민국에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백범 김구 선생은 오로지 바라는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문화의 힘이야말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있는 상황에서도 한류 열풍 덕분에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일본 소비시장이 한국의 빗장을 스스로 열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심각한 일본에서 홈코노미가 뜨고 제4차 한류 붐이 불면서 소주의 인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하이트 진로의 일본 소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3%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과일 리큐르 판매 비중이 5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여세를 몰아 하이트 진로는 최근 일본 주요 편의점에 참이슬, 청포도의 이슬을 입점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점포에 참이슬, 청포도의 이슬을 입점했고 올해 3월부터 로손에서도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차미슬 브랜드 최초로 일본 TV 광고를 하면서 마케팅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 전국 편의점을 석권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 할인점으로 알려져 있는 돈키호테에서도 한국 소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한류의 중심 신오쿠보에 위치한 돈키호테 신주쿠점은 최근 우리집 선술집 코너를 만들어 차미슬, 좋은데이 등 한국의 소주를 진열해놨습니다. 차미슬의 인기는 레모나, 칠성사이다, 짜파구리 세트, 신라면과 함께 돈키호테 한국식품 베스트 5에 꼽힐 정도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국내 치킨 브랜드 BBQ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에 힘입어 BBQ는 가나가와현, 도쿄, 사이타마현, 간사이 등 일본에서 8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내년 봄까지 일본 내 치킨 점포를 7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더킹 등 한류 드라마 속에서 브랜드를 알린 BBQ의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 진출한 다른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악재가 이어지는 일본 음식점 시장에서 한국 치킨이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치킨 브랜드가 배달 중심으로 확장해가고 있어 이제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한식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시장에 진입한 치킨 매장에서는 단순히 치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까지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네네치킨의 경우 김밥, 냉면, 비빔밥, 김치볶음밥 등 한국 음식이 있고 굽네 치킨은 떡볶이와 해물전, 잡채 등 다양한 메뉴를 갖추었습니다. 이 같은 한식의 인기는 SNS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 치킨으로 검색했을 때 수많은 일본어 영상이 나오며 인스타그램에도 한국 치킨 관련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장품은 일본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일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배가량 늘어난 6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과 아세안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애용하는 일본 10대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들도 한국 화장품을 찾기 시작한 것인데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마스크팩과 아이 메이크업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이 같은 성과는 다양한 한류 컨텐츠들이 없었다면 분명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이 잘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당연히 중국은 사력을 다해 한류 컨텐츠들을 베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에서 베낀 것들 중에 한국을 뛰어넘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사업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를 베낀 중국의 청춘 유니3가 우유 이벤트 논란으로 폐지된 것인데요.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의 한 우유 회사는 우유 뚜껑에 QR코드를 부착해 청춘 유니3 아이돌 연습생에게 투표할 수 있게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연습생에게 많은 표를 주려는 팬들이 몰리면서 투표만 하고 멀쩡한 우유는 대량으로 버리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일부 중국 팬들은 우유를 상자째에 쌓아놓고 뚜껑만 놔두고 나머지는 하수구에 모두 쏟아버리는 등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를 통해 버려진 우유만 27만 병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예능 프로 제작사와 우유 회사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은 갖다 베껴도 성숙한 문화 시민 의식은 베낄 수 없는 건가 봅니다. 문화의 힘을 통해 점점 일본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그것이 부러워서 무턱대고 베끼다가 저급한 수준을 제대로 드러내 보인 중국. 단지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스마트폰, TV, 부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관계가 정립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